예비군이란 전시 상황 혹은 비상사태가 내려졌을 때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예비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예비군의 큰 위엄을 보여준 사건이 대표적으로 LA 폭동인데요.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도 알려진 LA 폭동은 음주운전을 한 흑인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만 경찰들이 보호하고 한인타운은 보호해주지 않아 결국 LA에 살던 한인들이 위협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인들은 모여서 자경단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것이 바로 예비군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한인타운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한국 예비군의 위엄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예비군의 위엄을 느꼈다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군인 베르타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예로부터 대대로 군인 출신 집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었기에 군인의 명맥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싶었으나 언니와 저 둘 다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 집안에 자부심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희에게 여자라고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군인 출신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보다 못할 것이 없다면서 매 순간 더 높은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국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저보다 더 뛰어난 군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체력이면 체력, 리더십이면 리더십. 동기들 사이에서도 진급이 빠르고 참군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언니가 뜬금없이 저녁을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동시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서도 군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언니가 결혼한 즉시 핀란드를 떠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신혼집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갑자기 결혼 후 나라까지 떠날 것이라는 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형부가 될 사람을 만나고서 알게 되었죠. 그는 언니와 비슷한 키에 그다지 다부진 체격도 아니었어요. 상상만 해오던 전형적인 동양인의 모습 그 자체더군요.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와 아버지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진 성주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죠. 언니는 이미 저희가 마음을 닫은 상태라는 것을 눈치채고 성주 씨가 한국에서 군인이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저는 그제야 관심이 생겨 어째서 군인을 그만뒀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징병제라서 군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을 군인이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 나라의 군인이라면 1분 만에 전멸되고도 남겠다면서 궁시렁댔습니다. 언니는 다른 나라의 군인에게 그런 예우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화를 냈고 아버지 또한 언니의 말에 동조했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언니의 결혼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희 어머니만이 성주 씨를 반겨줄 뿐이었죠. 어머니는 예의 있고 어떻게든 핀란드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제가 하는 궁시렁거리는 말도 못 알아먹는 수준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반대를 하든 말든 언니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군인의 길을 접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언니의 전역을 정말 아쉬워했어요. 더 아쉬워한 것은 군인과 결혼하지 않고 일반인과 결혼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모든 상황이 마뜩찮게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인 라이넨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라이넨은 오랜 시간 동안 언니를 좋아하던 동료였어요. 하지만 겉모습과 다르게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언니에게 마음을 전하지도 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죠. 언니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마음을 알고서도 도와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주 씨와 결혼할 바에는 라이넨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넨 또한 언니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면서 낙담했었기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며 그에게 고백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자마자 언니에게는 결혼 전에 밥을 먹자는 핑계로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치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언니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라이넨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저와 둘만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던 언니는 라이넨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만났다면서 라이넨과 셋이서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셋이서 식사를 한 적이 많았기에 언니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죠. 저는 언니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에 이건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했고 라이넨에게 신호를 보내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배탈이 난 것 같다면서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언니 혼자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언니는 저에게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토해냈어요. 라이넨이 곧 결혼할 자신에게 고백을 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묻더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인 후에 성주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라리 라이넨이 낫다는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죠. 언니가 저에게 화낼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정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딱 한마디만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은 사람으로 볼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언니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제가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언니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언니가 저희 군인 집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언니에게 그런 무시를 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언니는 성주 씨와 결혼할 때까지 저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저도 언니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 일을 언니에게 전해 듣고는 저에게 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계속 부추기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언니가 결혼식을 하고 핀란드를 떠날 때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인데 이렇게 모두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어차피 언니도 라이넨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던 저와 언니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항상 의지하던 언니가 사라진 느낌이라서 슬프기는 했지만 제가 먼저 굽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자존심만 잔뜩 세우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와중에 언니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의 임신 소식과 함께요. 저는 축하한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끊으려고 했으나 언니의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한번 와주면 안 되는지 묻더군요. 제가 해주던 핀란드 요리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취미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고는 했는데 임신을 하니 제가 해준 요리가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던 끝에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임신을 하긴 했어도 언니가 다시 핀란드로 돌아올 수단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제멋대로 생각하기는 했으나 언니가 미국에서 성주 씨와 함께하면 더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언니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핀란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미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제가 또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 다 일정이 생기셔서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이건 하늘이 저에게 언니를 설득하라고 하는 기회처럼 느껴졌죠.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핀란드에서 있을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의 집은 핀란드에 있던 저희들의 집보다 확실히 작아서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는지 물었으나 같이 지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웃음을 잃지 않더군요.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으나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성주 씨가 못마땅해서 그가 없는 시간에만 골라서 언니를 찾아갔거든요. 얼마 있는 그 시간 동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늦게까지 일을 했기에 제가 언니와 있을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그게 언니는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어필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와 마주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언니에게 핀란드 요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성주 씨가 자신도 배우겠다고 나섰거든요. 오랜만에 마주한 그와 저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는 요리 재료를 사러 가기로 했죠. 원래는 언니와 함께 셋이서 가려고 했는데 입덧 때문에 언니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씨와 둘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기에 저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것인지 재료를 사는 것부터가 요리의 시작이라며 성주 씨가 적극적으로 함께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둘이 가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자동차 안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 덕분에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싫은 티를 마구 내뿜었으나 성주 씨는 그동안 잘 지냈냐는 둥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트에 들어갔을 때도 요리 재료를 고르는 내내 얼마나 질문을 해대는지 신경 쓰여서 제대로 재료를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빠르게 요리 재료를 집어넣었고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마트를 빨리 떠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그 큰 마트를 울리는 목소리의 시선은 그쪽으로 모두 쏠렸어요. 그리고 시야의 총이 보이더군요. 순식간에 마트는 아비규환에 빠졌고 저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누군가 저를 끌어당겨 앉혔습니다. 그건 바로 성주 씨였어요. 그는 저를 잡은 손이 떨리기는 했으나 강단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저는 갑자기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그래도 민간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저를 말리더군요. 상황은 정말 급박했고 순식간에 3명의 범인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고 있던 총으로 쏠 기세였죠.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오직 그 3명의 범인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산대에 있던 돈과 귀중품을 훔치고 달아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마트에 머물렀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경찰이 도착했으나 쉽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등장으로 오히려 긴장감이 맴돌 무렵 저는 한 명의 범인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위협을 할 듯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총을 빼앗고 해결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저와 그렇게 덩치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던 성주 씨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인질로 잡을 것이라면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 나을 거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당황스러웠으나 성주 씨가 끌려가는 것을 막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성주 씨이기는 했으나 막상 그들의 인질이 된 그를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총구가 그의 등 뒤를 겨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은 그 다음 순간 다시 벌어졌습니다. 성주 씨가 강도들에게 몸을 날렸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도들을 제압하려는 순간 경찰들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것이 강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쏘지 않았어요. 경찰의 투입으로 인하여 큰 소란과 함께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 합의라도 맞춘 듯이 모든 것은 빠르게 끝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인지 큰 이슈가 되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때 조사도 받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부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에 많이 당황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모든 조사가 끝났을 무렵 저는 형부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특히나 왜 저 대신 인질로 끌려갔는지부터 묻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누가 나서지 않을 수 있냐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형부가 끌려가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자신이 몸을 날리면 범인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경찰들이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더군요. 저는 그 판단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군인 생활을 했던 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지게 된 것이 있다면 제가 형부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이유도 형부의 설득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용서해주는 것이 옳다는 말에 언니가 핀란드 음식을 핑계로 미국으로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형부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언니와는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형부의 일 때문에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강단이라면 어떤 위험에서도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로 저는 형부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고는 한답니다. 집안에서 누가 가장 자랑스러운지 묻는다면 요즘에 저는 형부를 꼽을 정도로 저는 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